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지구과학 5원 시간이 됐고요. 이번 시간에는 조금 평소보다는 수업을 짧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저번 시간이랑 저번 시간에는 막 40분씩 넘는 수업을 했었는데 진도가 막 느린 편이 아니거든요. 지구과학 5원이.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40분 넘는 건 너무 했던 것 같고 최대한 이제는 여러분들이 듣기 편한 정도의 시간을 그래도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시간으로 한 30분 그 정도의 시간으로 맞춰서 동영상을 찍어 볼까 합니다. 아무튼 그래도 잘 들어줘서 고마웠고요. 오늘은 조금은 나을 겁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무엇이냐?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하던 내용을 계속 할 겁니다. 저번 시간에는 마그마의 생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31페이지에 해당하는 그 마그마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학습지는 저번 시간에 보던 거 뒷페이지를 보면은 됩니다. 자, 저번 시간에 어떤 내용을 배웠냐? 마그마가 생성되는 걸 배웠어요. 마그마는 이제 지하 깊숙이 있는 물질이, 멘틀 물질이 녹아서 생긴 거를 마그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마그마라는 거는 단순히 지구 깊숙이 들어간다고 해서 멘틀 물질이 녹을 수 있는 건 아니었고요. 다른 특정한 조건이 필요했는데 그중 하나의 조건이 바로 압력 감소였어요. 압력 감소. 압력이 감소하기 위해서는 이 지하에 있던 물질이 위로 솟아오르는 작용이 필요한데 이렇게 멘틀 물질이 상승해서 압력이 낮아지게 되면은 마그마가 생성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마그마가 생성될 수 있는 조건은 물이 공급되는 거였어요. 물이 공급되게 되면은 이 분자 간의 결합력이 좀 약해지면서 쉽게 녹을 수 있게 만들어집니다. 즉 용융점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판의 섭입으로 인해 그 물을 품고 있는 광물이 다른 광물로 변하면서 물을 방출하는 경우에 그 지하 깊숙한 곳에 멘틀 물질에 물이 공급될 수가 있었고 그때 마그마가 생성될 수가 있었죠. 세 번째 방법으로는 단순히 그냥 온도를 높여주는 방법이었어요. 이제 섭입대 물 공급으로 인해 마그마가 생긴 경우 그 마그마가 주변 암석보다 밀도가 낮아서 상승하게 되는데 상승하다가 대륙지각에 만나게 됐을 경우 대륙지각을 녹이는 대륙지각의 온도를 높여서 녹여버리는 현상이 발생했고 그 대륙지각 입장에서는 온도 상승에 의한 마그마의 생성이 되겠습니다. 그럼 마그마가 생성될 수 있는 지역으로는 이제 해령, 열점, 그리고 섭입대 이렇게 세 개를 봤는데 해령과 열점은 멘틀 물질이 상승해가지고 압력이 감소하는 그런 지역이었고요. 그래서 마그마가 생성되는 지역이었고요. 그 다음에 섭입대에서는 그 판이 섭입해가지고 물이 방출돼서 물의 공급으로 인해 마그마가 생성되는 지역이랑 그 생성된 마그마가 대륙지각에 닿아서 온도를 높여가지고 대륙지각을 녹이는 지역 그 두 개가 같이 존재하는 곳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령, 열점은 압력 감소로 마그마가 생성되는 곳이고 섭입대에서는 물의 공급이랑 온도 증가 이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같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섭입대라고 하면 보통 해구죠, 해구. 그러니까 해령, 열점, 해구. 이렇게 세 개가 마그마가 생성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지역에서 어떤 마그마가 생성되는가 이거를 좀 이번 시간에 볼 건데 마그마는 크게 세 종류가 있어요. 현무암질 마그마, 안산암질 마그마, 유물암질 마그마. 유물암질 마그마는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화강암질 마그마랑 같은 의미입니다. 용어는 다르지만 같은 마그마를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이 마그마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SiO2의 함량으로 구분을 해요. SiO2라는 거는 규산염을 뜻하는 건데 이 지구의 상에는 이 지각이랑 멘틀에는 규소와 산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 풍부해요. 그래서 이 멘틀 또는 해양 지각 이런 것들이 녹아서 마그마를 만들게 되는데 얘네들이 애초에 많이 갖고 있는 게 규소랑 산소란 말이죠. 그래서 얘네들이 녹았을 때 얼마나 많은 규소랑 산소를 포함하고 있느냐에 따라 현무암질 마그마, 안산암질 마그마, 유물암질 마그마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보통 갓 녹았을 때, 해양판이나 멘틀이 바로 녹았을 때, 해양판이나 멘틀은 주로 현무암 또는 감람암으로 되어 있거든요. 감람암. 얘네들이 녹게 되면 애초에 이 암석들이 이 규산염 함량이 좀 낮은 암석들이에요. 그 대신에 철이나 마그네슘 함량이 높은 암석들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딱 녹여버리면 저기 지하 깊은 곳에서 뭐 멘틀 물질이 올라와서 압력 감소로 만들어진 마그마라던가 아니면은 그 물의 공급으로 인해서 해양판이랑 멘틀 물질이 녹아서 만들어진 마그마, 이런 것들을 보면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집니다. 현무암질 마그마. 애초에 현무암이었던 애가 녹으면 현무암질 마그마가 돼요. 근데 여기에 뭐 규소랑 산소가 많은 대륙지각 같은 게 녹아서 이 현무암질 마그마랑 섞인다던가 아니면은 대륙지각 자체만 녹아서 마그마가 생성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 현무암질 마그마보다 SiO2의 함량이 높아가지고 안산암질 마그마나 화강암질 마그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무튼 이 마그마를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은 SiO2의 함량이에요. 규소, 산소의 함량, 규산염의 함량. 그래서 현무암질 마그마는 규산염 함량이 낮은 편입니다. 그걸 수치로 얘기하면 52% 이하인 그 함량을 갖고요. 안산암질 마그마는 52에서 63% 사이 중간값을 갖고, 유물암질 마그마, 화강암질 마그마는 63%보다 높은 값, 규산염의 함량이 63%보다 많을 때 화강암질 마그마로 구분을 합니다. 그냥 결국에 무슨 말이냐면, 마그마가 있는데 이 안에 뭐 절반이 SiO2로 되어 있다. 아니, 절반 이하가 SiO2 함량으로 되어 있다. 그럼 얘는 현무암질 마그마. 근데 한 절반 정도, 요만큼이 SiO2로 되어 있다. 그럼 얘는 안산암질 마그마. 굉장히 많은 부분이 SiO2로 되어 있다. 그러면 화강암질 마그마.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한다라는 겁니다. SiO2 함량이 얼만큼 많은가에 따라, 적으면 현무암질, 중간이면 안산암질, 많으면 화강암질. 근데 이건 수치를 꼭 알아두셔야 돼요. 52% 아래일 때는 현무암, 63% 이상일 때는 화강암, 그 사이일 때는 안산암질 마그마라고 얘기를 한다. 그 다음에 그 마그마의 온도를 이제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현무암질 마그마는 온도가 다른 마그마들보다 높고요. 안산암질 마그마는 중간의 온도를 갖고, 유물암질, 화강암질 마그마의 온도는 낮습니다. 일단 이 마그마를 제가 두 개로 계속 부르고 있는데 그냥 화강암질 마그마라고 통일해서 부를게요. 지금부터는. 자, 그리고 마그마의 찐득찐득한 정도, 점성을 비교하게 되면 현무암질 마그마는 그 찐득찐득한 게 적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고요. 안산암질 마그마는 점성이 중간, 화강암질 마그마는 점성이 큽니다. 그래서 찐득찐득 아주 잼같이 찐득찐득하게 잘 안 흐르고 점성이 크다. 그래서 이 점성에 의해서 유동성이 생기는데, 마그마가 잘 흘러갈 수 있느냐, 아니면 마그마가 분출됐을 때 그 지역에 좀 머물고 잘 안 흘러가느냐, 이런 걸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점성이 작으면 잘 흐를 수가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정도, 유동성은 크고요. 점성이 중간인 애는 당연히 유동성도 중간일 거고, 점성이 큰 애는 움직이려고 하면 이 찐득찐득 해가지고 잘 안 움직이는 현상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화강암질 마그마는 유동성이 적고요. 그래서 이 점설과 유동성에 의해서 어떤 마그마가 분출되느냐에 따라 화산의 모양도 좀 다르게 되는데,
봐보세요. 여기가 화산입니다. 화산인데 마그마가 이렇게 분출돼요. 그때 현무암질 마그마가 분출된다라고 한다면 분출되고 잘 흘러가니까 이어 옆으로 이렇게 잘 흘러가가지고 이렇게 화산이 그 마그마가 굳어서 암석이 만들어진 화산이 생길 수 있겠죠. 그 이후에 또 뭐 화산 폭발 한 번 더 일어나면 똑같이 또 잘 흘러가지고 이런 식으로 마그마가 식어서 화산이 만들어질 겁니다. 현무암질 마그마를 분출할 때. 근데 화가암질 마그마를 분출한다라고 하면 똑같이 이렇게 화산이 있는데 자, 마그마가 분출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잘 안 흐르는 마그마입니다.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흘러서 저 아래까지 가지 못하고 이렇게 쌓여가지고 이 마그마가 굳어버리겠죠. 화산이 약간 이런 모양이 돼버려요. 그 위에 또 화산 폭발하면 그 위에 또 화산 이렇게 쌓여가지고 마그마 쌓여가지고 굳어가지고 암석을 될 거고 약간 이런 식으로 멀리 이렇게 흘러가지 못하고 그 주변에만 쌓여가지고 높은 이런 화산의 형태를 이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화산의 모양을 구분할 수도 있는데 얘는 이제 경사가 완만한 화산이고 얘를 부르는 화산의 이름으로는 순상화산이 있어요. 순상화산. 그 다음에 얘는 경사가 얘에 비해서는 굉장히 급하죠. 경사가 거의 제가 그린 건 거의 90도고 얘는 뭐 한 30도 이런 식으로 되는데 경사가 급한 화산의 모습을 띠고 얘는 종상화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꼭 종 모양 같지 않나요? 그 찡찡하는 종 모양. 종 모양 같아가지고 종상화산이라고 불리고 화가암질 마그마가 분출되는 화산은 종상화산. 경사가 급하고 종상화산이 만들어진다. 얘 같은 경우에는 잘 흐를 수 있기 때문에 경사가 완만한 화산이 만들어지고 이거는 순상화산이라고 부르는데 이 순자가 방패순자예요. 방패. 그래서 이렇게 방패를 뒤집어 놓은 듯한 모양이다 라고 해가지고 순상화산이 만들어집니다. 잘 흐르는 현무암질 마그마가 분출될 경우 경사가 완만하고 모양은 방패 모양을 갖는 순상화산이 만들어진다. 자, 그 다음에 화산가스의 함량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화산가스는 점성이랑도 좀 연관이 있어요. 일단 현무암질 마그마는 화산가스의 함량이 적고요. 안산암질 마그마는 당연히 이제 이 두 개 비교했을 때 중간값을 갖고 화가암질 마그마는 가스가 많은데 이게 왜 많냐면 여러분들 물에다가 잘 흐르는 물에다가 이 공기방울이 들어가 있는 경우를 본 적이 있나요? 잘 들어가지 않죠? 근데 딸기잼에서 딸기잼을 이렇게 풀다 보면 그 안쪽에 공기가 들어있는 듯한 그런 방울들 또는 그 빈 공간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즉, 잘 흐를 수 있는 애들은 서로 빈 공간을 잘 채워가지고 화산가스가 들어갈 그 공기 방울 그런 공간 그거를 만들지 않아요. 하지만 점성이 높을 경우에는 그 빈 공간을 잘 채우지 못하고 지들끼리 붙어 있느라 빈 공간이 생겼을 때 거기를 채우기보다는 자기네들끼리 찐득찐득하게 붙어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막 가스 같은 화산 가스 같은 것들이 그 빈 공간 공기방울들을 채울 수 있게 되고 하여튼 점성에 의해서 화산가스를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다. 현무암질 마그마는 화산가스가 적고 화가암질 마그마는 화산가스가 많다. 그리고 철 마그네슘 함량 요거는 이 SiO2 함량이랑 연결되는 건데 SiO2 함량이 낮다라는 거는 이 마그마의 절반 정도 이하가 SiO2고 나머지는 다른 성분이 채워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지구상에 규소랑 산소가 많긴 한데 또 철이랑 마그네슘도 굉장히 많은 원소거든요. 결국 이 마그마는 아주 크게 보면 여러 가지 원소들이 다 섞여 있긴 한데 아주 크게 보면 규소, 산소, 철, 마그네슘 요 4개의 조합으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SiO2 함량이 낮다라는 거는 그만큼 다른 성분이 많다라는 뜻이고 규소, 산소가 낮으면은 나머지
철, 마그네슘이 많겠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뭐 화강암질 마그마 거의 다 SiO2 함량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나머지는 철, 마그네슘이 차지하고 있을 텐데 걔는 현무암질 마그마에 비해서는 적겠구나. 왜냐하면 SiO2가 이미 많이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두 개랑 비교하면 그냥 중간값을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마그마 앞에 암석의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이 마그마의 조성, 원소 조성이 현무암이랑 비슷해서 현무암질 마그마예요. 이제 현무암은 여러분들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규산염 함량이 낮고 철과 마그네슘 함량이 높은 애예요. 다음 시간에 더 화성암에 대해서 얘기를 하긴 할 텐데 뭐 중학교나 통합과학 시간에 한 번은 배웠을 겁니다. 현무암에 대해서. 화강암은 SiO2 함량이 높고 철, 마그네슘 함량이 낮은 애였죠. 그런 화강암이랑 비슷한 조성을 갖는 마그마라고 해가지고 화강암질 마그마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무튼 마그마도 결국에 가장 큰 구분 기준은 요 규산염 함량으로 구분을 한다. 그래서 이 마그마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 마그마의 기원도 좀 따질 수가 있는데, 마그마가 온 곳, 마그마의 고향, 약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무암질 마그마는 멘틀 물질 또는 해양 지각이 녹아가지고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제 멘틀은 주로 감람암으로 되어 있고, 해양 지각은 현무암으로 되어 있는데, 둘 다 SiO2 함량이 적고 철과 마그네슘 함량이 높은 애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녹았다라는 거는 이런 현무암질 마그마, SiO2 함량이 낮고 철, 마그네슘 함량이 높은 마그마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화강암질 마그마는 어떤 애가 녹아야 만들어질 수 있냐면 대륙지각이 녹으면 돼요. 대륙지각은 주로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화강암이 녹으면은 주로 얘는 SiO2 함량이 높은 애라서 얘가 녹으면 화강암질 마그마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안산암질 마그마는 현무암질 마그마보다는 큰 값들을, 비교했을 때 큰 값들을 갖는 애고, 화강암질 마그마에 비해서는 좀 작은 값들을 갖는, 물론 철, 마그네슘 함량은 현무암질보다 적고 얘보다 많은 그런 거지만 결국엔 중간 값을 갖는 애예요. 얘랑 얘를 섞어버린 듯한 값을 갖는 애입니다. 그래서 안산암질 마그마는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냐면 현무암질 마그마랑 유문암질 마그마를, 현무암질 마그마랑 이 화강암질 마그마를 섞어버리면은 안산암질 마그마가 돼요. 또는 현무암질 마그마가 굳어서 암석이 되다 보면은 안산암질 마그마가 됐다가 더 굳으면은 화강암질 마그마가 됩니다. 그걸 분화라고 하는데, 이 분화라는 뜻은 마그마의 화학 성분이 점차 변하는 과정을 분화라고 얘기를 해요. 현무암질 마그마를 천천히 냉각을 시키면, 천천히 식게 만들면은 안산암질 마그마로 됐다가 또 식다 보면 화강암질 마그마로 변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변하는 과정에서 안산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굳이 따지면 여기도 대륙지각 또는 현무암질 마그마의 분화도 있겠죠. 분화 과정 후기. 그러니까 계속 현무암질 마그마는 변해가는데, 처음에 가장 변하는 초기 과정에는 안산암질 마그마가 되고, 변하는 과정의 후기 과정에는 화강암질 마그마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분화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면 뭐냐면, 자, 이게 현무암질 마그마예요. 규산염 막 들어있고요. 규소, 산소 들어있고요. 철, 마그네슘 들어있습니다. 자, 이때 주로 녹는 점이 높은 그런 원소들은 뭐냐면 철, 마그네슘이 녹는 점이 커요. 그래서 만약 이 마그마가 온도가 한 2000도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이거 정확한 건 아니에요, 수치가.
그냥 제가 예시로 드는 겁니다. 철, 마그네슘은 한 1600도씨에서 녹는다고 치고, 그 다음에 규소, 산소 이런 것들은 1000도에서 녹는다고 쳐볼게요. 1000도. 자, 그러면 이 1000도인 마그마 안에는 규소, 산소, 철, 철, 마그네슘 요것들이 다 녹아있는 상태겠죠. 1000도보다도 높고 1600도보다 높으니까. 근데 이 마그마가 식어갑니다. 막 식어가요. 2000도에서 1800도, 1800도에서 1600도, 1600도까지 딱 식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요 안에, 마그마 안에 있던 철, 마그네슘 성분이 암석으로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그마 안에 있는 조성만 보는 상태예요. 철, 마그네슘이 굳어서 암석으로 마그마 안에서 빠져나와요. 그러면 이 안에 있던 철, 자꾸 마그마라고 하는데 마그네슘. 식다 보면 철, 마그네슘 성분이 마그마 안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럼 이 마그마 안에 있던 철이랑 마그네슘의 함량은 점점점 줄어들겠죠. 그러면 규소, 산소의 함량은 사실 얘는 절대값으로는 변하지 않았는데 얘네들이 줄어버리면 이 마그마 안에 전체적인 규소, 산소의 이 비율은 높아지는 겁니다. 뭐 수치로 써볼까요? 2개씩 들어있었다고 해볼까요?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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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그러면은 총 이 마그마 안에는 8만큼의 원소가 들어있는데 규소, 산소와 철, 마그네슘의 비율이 1대1인 상태였다가 철, 마그네슘이 굳어가지고 이 마그마 안에서 빠져나와요. 한 개씩 빠져나와요. 그러면 철, 마그네슘은 하나씩 되겠죠? 그러면 규산열 함량이 원래 이 마그마에 4를 차지하고 있었을 때는 50%를 차지하고 있었죠. 그러면 얘는 52%보다 낮으니까 현무암질 마그마였는데 온도가 낮아져가지고 철, 마그네슘이 조금씩 빠져나오면 전체적인 함량은 마그마 안에 원소의 함량은 6이 될 거고 그 중에 4를 규산염이 차지를 하고 있으니까 6분의 4, 뭐 3분의 2니까 한 66%가 되겠죠? 규산염 함량이 66%까지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화강암질 마그마로 변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 중간에 제가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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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로 했는데 마그마를 그렇게 막 이렇게 확 변하는 건 아니고 그걸 정확히 쓰면은 규산염도 많고 철, 마그네슘도 많았는데 조금씩 빠져나오다 보니 원래 뭐 한 규산염 함량이 40%였다가 다른 이런 녹는점 큰 것들이 먼저 빠져나오다 보면은 이제 규산염 함량이 그 마그마 안에서의 비율이 높아져 가지고 안산암질 마그마로 먼저 됐다가 그 다음에 이후에 화강암질 마그마가 되는 그런 과정이란 겁니다. 아무튼 점점 안에 있던 녹는 점이 큰 물질들이 광물로 빠져나오면서 그 마그마 속에 규산염, 녹는 점이 작은 규산염들이 많아지는 현상을 마그마의 분화라고 얘기를 하고 현무암질이 분화가 일어나면 안산암질 마그마가 됐다가 시간이 더 지나면 화강암질 마그마로 변한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뭐 1000도로 변하게 되면 안에 있던 철, 마그네슘이 뭐 다 빠져나오고 얘네들만 남은 상태가 되겠죠. 물론 실제 마그마 안에서 그러진 않습니다. 1000도여도 철, 마그네슘이 아예 다 빠져나오는 건 아니고 일부 남아있는데 아무튼 빠져나오게 되는 비율이 규소, 산소는 높을 때는 덜 빠져나오고 그러니까 철, 마그네슘이 빠져나오는 거에 비해 높은 온도에서는 규소, 산소는 잘 못 빠져나오니까 이렇게 규소, 산소의 비율이 높아지는 겁니다. 가르치기 위해서 정말 딱딱 나눠지는 그런 수치를 썼는데 실제 자연에서는 막 아주 복잡해요. 그러니까 대충 느낌만 아시면 됩니다. 철, 마그네슘이 녹는 점이 높으니까 높은 온도로 식다가 높은 온도에서 철, 마그네슘 빠져나오고 더 많이 식어야 낮은 온도가 돼야지 규소산소가 빠져나올 수 있구나. 그러니까 얘는 규소산소는 거의 고정된 상태에서 철, 마그네슘이 빠져나오다 보니 규소산소의 비율이 마그마를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게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마그마는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고 각각의 특징을 비교하시면 되는데 가장 큰 기준은 규산염 함량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표 잘 봐두시고요. 자, 그래서 생성 장소에 따른 마그마의 종류를 좀 볼게요. 우리가 해령, 열점, 그리고 해구 이렇게 생성 장소를 봤는데 각각 어떤 마그마가 만들어져서 이제 분출이 되느냐. 자, 일단 해령은 멘틀 물질이 녹아서 생성되는 거거든요. 멘틀 물질이 상승해가지고 압력이 감소돼서 녹아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보여드렸듯이 멘틀 물질이 녹으면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해령에서는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된다. 그 다음 열점도 똑같이 멘틀 물질이 상승해가지고 압력 감소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고요. 판의 섭입대, 해구에서는 두 개의 이제 마그마가 사실 총 3개가 만들어지는데 한번 하나씩 볼게요. 자, 일단 판이 섭입해가지고 해양판이 섭입해가지고 여기서 해양판이랑 멘틀 물질을 녹여서 만들어질 때는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 현무암질 마그마가 상승해서 대륙지각 밑에 있을 때 이 대륙지각을 녹여서는 화강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 순서를 보면 물이 공급되면서 현무암질 마그마를 만들고요. 해양판이랑 멘틀 물질을 녹여가지고. 근데 이 마그마가 상승해가지고 대륙지각을 녹여버리면 화강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집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을 좀 제대로 그리면, 크게 그리면, 자, 이렇게 대륙지각이 있었어요. 이 밑에 현무암질 마그마가 녹입니다. 대륙을. 그러면 화강암질 마그마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느냐? 둘 다 액체예요. 마그마. 섞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섞일 수 있습니다. 두 개가 이렇게 섞여요. 섞인 마그마가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 현무암질 마그마 만들어지고 화강암질 마그마 만들어지는데 분출되는 애는 뭐로 분출되느냐? 안산암질 마그마로 분출이 돼요. 왜냐? 현무암질 마그마와 유물암질 마그마, 화강암질 마그마가 섞여가지고. 그래서 그 지각 아래에서는 현무암질 마그마 만들어지고 화강암질 마그마 다 만들어지는데 딱 지각 위로 분출되는 마그마의 종류를 보면 안산암질 마그마가 된다라는 겁니다. 두 개가 섞여서 안산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고 결국에 걔가 분출이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봤던 마그마의 기원, 안산암질 마그마의 기원, 요 두 개가 섞이는 과정은 그 섭입대에서 현무암질 마그마랑 화강암질 마그마가 섞이는 과정이 일어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학습지는 끝이고 교과서만 좀 보겠습니다. 교과서 보여드려야죠. 자, 해령부근 어떻게 만들어지냐? 멘틀 물질이 상승해가지고 현무암질 마그마, 이건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해양지각이 이루는 암석은 멘틀이랑 비슷하게 철과 마그네슘 비율을 놓습니다. 그래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철 마그네슘 비율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열점에서도 현무암질 마그마 형성된다. 왜냐하면 멘틀 물질 상승으로 멘틀 물질이 녹은 거니까 현무암질 마그마가 된다. 그 다음에 수렴 경계에서는 이제 물을 포함하고 있는 광물이 존재하는데 얘가 물을 방출하게 되면 멘틀을 녹게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녹은 멘틀은 현무암질 마그마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주변보다 밀도가 낮아서 상승하게 되면 대륙지각 아래를 데피게 되고 거기를 용융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은 화강암질 마그마, 유물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고요. 이러한 유물암질 마그마 같은 경우에는 현무암질 마그마에 비해서 산소와 규소 성분이 풍부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산소와 규소가 제가 말한 규산염, SaO2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현무암질 마그마랑 유물암질 마그마가 서로 섞이면 또는 현무암질 마그마가 식어가는 과정에서 분화가 일어나면 안산암질 마그마가 생성될 수가 있다. 그래서 수렴 경계 경우 같은 경우에는 안산암질 마그마가 지표에서 우세하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주로 방출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두 개가 섞여서 방출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는 글을 좀 써보면, 자, 해령 열점 어떻게 만들어져요? 마그마 압력 감소죠. 그래서 어떤 마그마 만들어져요? 현무암질 마그마죠. 자, 그러면 섭입 때 해구를 말하는 겁니다. 해구에서 두 지각이 녹습니다. 해양 지각도 녹고요, 대륙 지각도 녹아요. 얘는 왜 녹아요? 물 공급으로 녹죠. 얘는 왜 녹습니까? 현무암질 마그마로 인한 온도 상승으로 녹아버리죠.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 뭐예요? 얘는 현무암질 마그마, 얘는 화강암질 마그마, 뭐 유무암질 마그마든 화강암질 마그마든 만들어지죠. 그래서 결국에 분출될 때는 섞여가지고 안산암질 마그마 만들고 얘가 분출이 된다. 지표로 분출되는 건 주로 안산암질 마그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32페이지부터 이거는 만나서 하겠습니다. 온라인 수업은 이번 주 이걸로 끝. 고생했습니다.